세상 모든 지혜를 강아지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곳, 멍멍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농담 한마디 없이 오직 여러분의 생존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여성분들, 그리고 스스로가 약자라고 느껴본 적 있는 모든 분은 오늘 영상 끝까지, 아니 2번, 3번 돌려보셔야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셨죠? 그 비극의 피해자가 내가 아니었던 건 우리가 운이 좋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 살아남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 뒤가 서늘할 때, 그건 착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멍멍지혜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10가지 치명적인 징후와 일상의 평화를 짓밟는 10가지 무례한 시비까지, 총 20가지 철벽 처세술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짓는 소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첫째, 좁은 길에서 어깨를 세게 부딪혔을 때, 좁은 골목에서 누군가 고의로 어깨를 팍 치고 지나가더니 멈춰서서 눈깔 똑바로 안 떠? 라며 죽일 듯 노려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간 시한폭탄이 된 상태입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화풀이 대상을 찾는 중이죠. 이때는 사과가 아니라 항복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즉시 시선을 떼세요. 자존심보다 내 갈 길 가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길 위에서의 시비도 무섭지만 더 밀폐된 공간에서 마주치는 그림자는 훨씬 더 음흉하고 위험합니다. 둘째,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상한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올 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는데 내 뒤에 낯선 사람이 타지는 않고 문 앞에서 내부를 훑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당신을 사냥감으로 점찍고 폐쇄된 덫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만 비정상적인 지배욕을 느끼고 싶어하는 비겁한 포식자죠. 절대 먼저 타지 마세요. 먼저 타세요라고 양보하고 아예 건물 밖으로 나오세요. 괴물과 단둘이 좁은 상자에 갇히는 건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도보 이동 중에 위험을 피했다면 이번엔 철제 요새라고 믿었던 내 차 안에서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셋째, 운전 중 보복 운전을 당해 차를 세우라고 협박할 때 깜빡이 하나 켰을 뿐인데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갓길로 차를 대라고 손짓한다면 이 사람은 평소 사회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핸들을 잡았을 때만 자기가 왕이라도 된 듯 착각하는 도로 위의 찌질한 폭군이죠. 차 문은 절대 열지 말고 창문도 내리지 마세요.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요새 안에서 평온을 유지하세요. 그 광기를 구경하며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강자입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내 걸음과 묘하게 겹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넷째, 밤길에 내 걸음 속도에 맞춰 누군가 쫓아올 때 내가 빨리 걸으면 상대도 빨라지고 내가 멈추면 상대도 멈칫거리며 거리를 유지한다면 가해자는 지금 당신의 공포를 먹으며 범행을 설계하는 중입니다. 당신의 가슴이 조여오고 발끝이 떨리는 그 찰나의 공포를 즐기며 당신이 완전히 무너져 허점을 보이기만을 기다리는 비열한 탐색전이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범행의 확신을 가두려는 아주 찌질한 심리입니다. 절대 확인하려 뒤돌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가해자는 당신의 겁에 질린 눈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슴이 터질 듯 조여오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하며 즉시 방향을 트세요. 그리고 인근의 밝은 편의점이나 식당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자마자 점원에게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요. 신고해 주세요. 라고 크게 외치세요. 설마 아니겠지 하며 가슴 졸이는 1초보다 무례할 정도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1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간신히 위험한 길을 벗어나 도착한 식당이나 카페,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기치 못한 시비는 불쑥 튀어나옵니다. 다섯 번째, 식당이나 카페에서 뭘 봐? 라며 시비를 걸어올 때 우연히 시선이 닿았는데 상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린 분노조절 장애자입니다. 삶이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누군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죠. 그럴 땐 제 지인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답하세요.
상대가 찾던 싸움의 명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신속히 그 자리를 뜨는 게 상책입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도 무섭지만 약물이나 술 기운에 기대어 광기를 부리는 존재는 더 예측 불가능하죠. 여섯째, 술에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며 다가올 때 만취한 사람이 욕을 하며 나에게 다가온다면 술 뒤에 숨어 평소에 열등감을 배출하는 가짜 용기입니다. 전두엽이 꺼진 사람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말을 가르칠 순 없죠.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무조건 멀리 도망치는 36개 줄 행랑이 정답입니다. 술 취한 괴물을 피해 드디어 내 집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할 그 문 앞에서 소름 끼치는 인기척이 느껴진다면요? 일곱 번째, 도어락을 누르려는데 계단에서 인기척이 느껴질 때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려는 음흉하고 악질적인 시선입니다. 비밀번호를 절대 누르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가족과 통화하는 척하며 다시 밖으로 나오세요. 내 안식처의 비밀번호를 괴물에게 보여주는 건 지옥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의 위협을 피해 온라인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그곳 역시 비겁한 가면을 쓴 공격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온라인에서 신상을 털겠다며 협박할 때 너 어디 사는지 안다는 메시지가 온다면 현실에선 고개도 못 들면서 모니터 앞에서만 신이 된 듯 착각하는 방구석 여포의 수법입니다. 대응 댓글 달지 말고 즉시 캡처하세요. 반응을 보이는 건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꼴입니다. 조용히 사이버 수사대를 찾는 게 그들의 나약한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처벌입니다.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더라도 은근하게 내 경계를 침범하며 불쾌감을 주는 인간들도 있죠. 아홉 번째, 대중교통에서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하며 위협할 때 빈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내 옆에 바짝 붙는 사람.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며 변태적인 지배감을 즐기는 저급한 인간입니다. 상대가 불쾌해하는 기색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찌질한 심리죠.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자리를 옮기세요. 왜 이러세요? 라고 묻지 마세요. 그들에겐 대화도 관심입니다.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고 물리적 거리를 띄우는 게 깔끔합니다. 가끔은 이런 아기가 호의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게 더 소름 돋는 법이죠. 열 번째, 길을 묻는 척하며 인적 드문 곳으로 유인하려 할 때 저기요, 제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저기 골목 안까지만 같이 들어주실래요? 라며 과도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적 드문 곳으로 동행을 유도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의 선량함을 범죄의 미끼로 이용하려는 아주 영악한 사기꾼입니다. 정상적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행인에게 인적 드문 곳으로 같이 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약점으로 보고 파고드는 아주 비열한 인간 말종들이죠. 상대와 눈을 맞추지 말고 걸음을 멈추지도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또는 좀 바빠서 도와드리기 어렵네요. 라고 짧고 건조하게 답하며 가던 길을 계속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내 목숨을 지키는 생존의 영역이었다면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마주치는 순간 하루 기분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상의 무례한 시비들 말이죠. 이런 하찮은 인간들에게 소중한 평화를 내어줄 순 없잖아요? 11번째, 깜빡이 켰는데 미친 듯 경적을 울리는 D차, 도로를 자기 안방으로 착각하는 통제 강박증 환자입니다. 남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니 운전석에서라도 남을 조종하고 싶은 가련한 심리죠. 그냥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라고 생각하고 먼저 보내주세요. 내 혈압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도로 위의 무례함이 식탁까지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12번째, 식당 옆 테이블에서 쌍욕 섞어 내뱉는 사람, 자기 인생에 쓰레기가 넘쳐 흐르는 불행의 배달원입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해서 남의 평화로운 식사 시간까지 오염시키고 싶은 심술궂은 영혼이죠. 똑같이 쏘아붙이지 말고 더 우아하게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기세요. 오물이 묻기 전에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식당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번엔 기본 예절조차 없는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13번째, 엘리베이터에서 밀치고 사과 없는 사람 배려를 배우지 못한 미성숙한 아기 어른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안타까운 지능을 거죠.
화를 내면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니 투명인간 취급으로 대응하세요. 무관심이 최고의 형벌입니다. 편의점에서 잠깐 물건 하나 살 때도 내 등 뒤를 압박하는 조급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14번째, 편의점 줄에서 바짝부터 압박하는 사람, 1초가 인생의 큰 성과라고 믿는 조급증 환자입니다. 타인의 공간에 대한 감각 자체가 마비된 불쌍한 영혼이죠. 슬쩍 옆으로 비켜나 길을 열어주는 척 거리를 확보하세요. 내 개인 공간은 내가 능동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압박은 온라인 공간에서 꼬투리 잡기로 변질되기도 하죠. 15번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꼬투리 잡아 비난하는 프로 불편러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현실에선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 온라인에서 도덕적 우월감을 챙기려는 거죠. 답을 달지 마세요. 무시당하는 게 빈 깡통들에게는 가장 아픈 복수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쉬려는데 이번엔 벽 너머에서 거친 분노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16번째, 층간소음 항의하러 와서 문발로 차는 이웃. 이 사람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평소 쌓인 스트레스를 폭발시킬 합법적인 샌드백을 찾는 중이죠. 층간소음은 명분일 뿐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해 문을 발로 차는 건 이미 이성을 잃은 감정조절 장애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과 마주하는 건 굶주린 맹수 앞에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현관문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인터폰을 통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너무 위협적이시니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오시거나 경찰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직접 대화는 거부하겠습니다. 그 후엔 침묵하세요. 상대가 계속 문을 발로 차거나 고함을 지르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관리사무소 보안실에 연락해 보안요원을 불러달라고 하세요. 기록을 남기고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만이 광기를 잠재우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 조용한 카페를 찾아도 내 짐을 툭툭 치며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번째, 카페에서 내 짐을 툭툭 치는 무개념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권세를 부리고 싶은 강약약강의 전형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자기가 이 공간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하찮은 마음이죠. 눈을 똑바로 맞추고 조용히 제 물건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세요. 단호한 선긋기에 이들은 즉시 깨갱합니다. 길을 가다 그저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싸울 기세로 덤벼드는 사람도 있죠. 18번째, 길거리에서 쳐다봤다고 싸움 거는 사람, 온 세상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믿는 피해망상 상태입니다. 자의식 과잉에 빠져 눈만 마주쳐도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안타까운 영혼이죠. 아는 사람인 줄 알았네요 라고 무심하게 넘기고 피하세요. 대놓고 싸움을 걸진 않지만 기분 나쁜 표정으로 기싸움을 걸어오는 시선은 또 어떻게 할까요? 19번째, 이유 없이 기싸움 거는 낯선 이의 시선 남을 깎아내려 자존감을 채우는 심리적 기생충입니다. 기싸움에서 이겨야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피곤한 인생들이죠. 미간을 3초간 멍하니 보고 연민의 눈빛을 보내주세요. 그럼 상대가 당황해서 눈을 돌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유도 없이 그저 당신의 기분을 망치려 드는 모든 시비에 대한 결론입니다. 20번째, 괜히 기분 나쁘다며 시비 거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서 불행의 동반자를 찾는 중입니다. 나만 불행할 수 없으니 너도 불행해져라 하고 독침을 쏘는 거죠. 쓰레기통 옆에 서 있지 마세요. 조용히 멀어지는 게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상살이가 참 팍팍하고 무섭죠. 예기치 못한 시비 앞에서 당황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가슴만 졸였던 분들. 이제 걱정 마세요. 곁에서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멍멍지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 살아남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무례해 보일까봐 망설이다가 소중한 생명을 걸지 마세요. 행복은 오늘 꺾여도 내일 다시 피울 수 있는 꽃이지만 목숨은 한 번 뽑히면 끝인 단 하나의 뿌리입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 어떤 교양보다 수천 배는 더 중요합니다. 정의감은 법정에 맡기시고 현장에서는 도망친 자가 승자합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가는 10년보다 당신이 무사히 집에 들어가는 1분이 훨씬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에
작은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지혜는 나눠야 복이 온다고 하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하고 함께 생존 지혜를 나누세요. 설마 그냥 가시려는 건 아니죠? 구독 버튼 누르는 거 1초도 안 걸리는데 그 1초가 내 소중한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행복하세요.